법무법인 영민의 변호사 박희영입니다. 법무법인 영민의 강원희 팀장입니다. 네, 대표님, 저희가 정말 많이 다루는 사건이 전세 사기 사건인데요. 이제 전세 사기 피해를 입어서 회생 파산하러 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시는 게, 내 전세 보증금 처리가 회생에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부분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그 중요한 포인트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가 회생 파산을 한다. 또 있지만 사실 전세 사기의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임대인도 지금 회생 파산을 하거든요. 회생도 하고 파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부동산 가치는 낮아지고 이자는 또 높아지고 하니까 자금 흐름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회생 파산하는 우리 사무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세 사기 이렇게 되면 전세와 관계돼서 전세를 주는 임대인도 회생 파산을 하게 되고 임차인도 회생 파산을 하게 되거든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회생 파산을 하게 되면은 임차인들이 사기 고소를 하게 되죠. 사기 고소. 내 전세금을 왜 못 돌려주느냐. 사기 고소를 하게 되면 그럼 이분들이 처벌받는 경우가 많죠. 회생 그렇게 처벌받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형사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되면은 이 채권은 비면책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경기가 좋지 않아서 부동산 경기가 예상과 달리 너무 안 좋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회생 파산을 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또 형사 고소를 당해서 형사 처벌을 받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 처벌을 받게 되면 그 채권은 또 비면책이기 때문에 끝까지 갚아야 되고 이런 면도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은 개인회생 할 때 어떻게 이제 처리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보증금을 내고 살다가 이분들이 이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회생의 경우에는 청산가치 보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재산보다 많이 갚아야 된다. 이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내 재산이 얼마로 평가되느냐가 참 중요한 문제이죠. 근데 보증금 예를 들어서 이제 보증금을 7천만 원 이렇게 보증금을 내고 살았는데 이거 회수 가능성도 없는데 7천만 원을 그대로 재산을 잡게 되면은 어찌됐든 3년 동안 이거보다 많이 갚아야 된다.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변제 기간은 3년이 아니라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게 되면 회생 기간이 2년으로 줄게 되죠. 그래서 변제금이 이만큼이었는데 2년으로 줄게 되는데 문제는 받지도 못하는 보증금이 이만큼 있으면은 또 기간을 늘려서 이거보다 더 많이 갚아야 된다. 이게 청산가치 보장인데 어떤 소명을 해서 더 이상 이 전세금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걸 소명을 하게 되면은 회생법원에서도 그러면 재산이 없는 거로 인정을 하고, 그죠? 없는 거로 인정을 하고 2년만 갚아도 된다.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담보대출을 받은 분들도 많을 거고 또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이 되진 않았더라도 전세 사기가 아닌가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좀 고민이 되신다고 하면 오늘 저희 채널을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고 그리고 또 저희에게 상담 전화를 해서 조금 구체적인 사안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담을 해야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화해서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십시오. 상담 받아보시면 됩니다. 상담 받아보셔서 방법이 있는지 대부분 방법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부담 없이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편하게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